스페이스 디자인 에세이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문정국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간에서 찾는 사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간과 사진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공간적 시각에서 그리고 사진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작은 공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진과 건물이라고 하는 큰 공간 속의 창문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둘 다 사각형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둘 다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담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진 속의 이미지는 매우 아름다우며 또한 공간에서 다루는 창문도 대개의 경우 아름다운 전경을 실내 공간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은 프레임을 기준으로 벽이라는 단순한 배경과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전경은 창틀을 기준으로 창문 이외의 단순한 벽면과 구별됩니다. 사진과 창문은 그러하기 때문에 각각 이미지를 다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각각의 이미지들은 카메라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또한 창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서 액자 속의 아름다운 사진을 발견하듯이 벽에 붙은 창문 속의 아름다운 외부 전경을 발견합니다. 사진을 벽면에 어디에다가 거느냐가 중요하듯이 창문도 벽면에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이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듯이 창문도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진 속에서 남산 이미지를 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도 때때로 남산을 보여줍니다. 서울에서는 너무 흔한 남산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은 오히려 남산을 잘 보질 못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그 흔한 남산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월드의 일부를 프레임으로 한정을 하는 데 비하여 건축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의 일부 공간을 창문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프레임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듯이 창문도 창틀의 위치가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포토그래퍼, 프레임으로 한정되는 이미지를 고민하지만 스페이스저나 아키텍트는 창문으로 한정되는 공간을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포토그래퍼가 어떤 하늘을 프레임 속에 담을까를 고민한다면 공간 디자이너 혹은 건축가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의 모습을 고민합니다.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통해서 사진 속 공간과 교감하듯이 스페이스 디자이너는 창문을 통해서 창문 밖에 있는 공간과 소통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사진 속의 인물과 교감하듯이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창문 밖의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누립니다. 나는 사진 속 그녀를 보지만 사진 속에 있는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관음의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창문 밖 그녀를 보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창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음이라고 하는 것의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창문과 사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창문과 사진은 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은 어, 어, 누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 작가의 모습이 거울을 통해서 이제 비춰지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바로 옆에는 그 광경을 또 지켜보고 있는 일반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명의 인물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매우 상이합니다. 관음증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키텍트나 포토그래퍼나 모두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관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제임스 스튜어트 주연의 리어 윈도우 이창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갑자기 다리를 다쳐가지고 방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공이 창밖의 어떤 이 건물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창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전개되는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건축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피핑 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관음증에 관한 부분들이죠. 남편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원성이 잦아지자 이 아내는 세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여왕이 되겠죠. 그러나 왕은 그 여왕의 이제 그 충고를 무시한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건방을 떨려면 옷이라도 다 벗고 마을을 돌아다니지 그래. 여인은 나신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정말 세금을 내릴 것인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시큰둥하게 그러마하고 대답했습니다. 결국은 남편의 약속을 받고 새벽에 나치로 마을을 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경의와 찬사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며 모두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훔쳐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혈기왕성한 청년 톰이라는 자가 자기 창문을 슬쩍 열고 훔쳐보고 말았습니다. 그 후 관음증이라는 용어를 피핑 톰으로 학술 용어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건물 내부에서 건물 외부가 보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건물 내부가 더 밝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서 건물 내부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진이 사각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창문도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식의 그 사진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각형, 팔각형 그런 프레임 혹은 원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창문의 경우도 가끔씩 오각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육각형 창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전경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디지털 스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창문 속의 광경을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기와 카메라와 건축물 안에는 모두 공간이 있습니다. 카메라 속에도 공간이 있고 건축물 속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외부의 전경을 내부로 투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건축물에도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외부 전경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카메라와 건물은 매우 유사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그 작은 카메라 공간 속으로 세상을 흡입하려는 노력을 포토그래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디자이너나 건축가는 창문을 통해서 건축물 속 내부 공간으로 세상을 끌어들입니다. 렌즈를 통해 작은 카메라 공간 속으로 세상을 흡입하듯이 창문을 통해 건축물 속 내부 공간으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문도 계속 커지고 있고 사진이 커짐으로써 보다 넓고 광활한 세상을 사진 속에 넣으려고 노력하듯이 창문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아름다운 전경을 보다 많이 실내 공간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벽면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이는 날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벽 대신 창문으로만 건물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옛날 전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하는 어, 이제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수정궁이죠. 수정을 통해 가지고 유리 즉 창문으로만 구성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도 얼짱 각도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창문도 멋진 각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미인의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듯이 우리 공간 디자이너 혹은 건축가들은 창문을 어디에 만드냐에 따라서 하늘과 자연을 실내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무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혹은 쓰레기로 더 뒤덮여 있는 산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진 속의 영역과 사진 밖의 영역이 존재하듯이 창문 안의 영역과 창문 밖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진 안의 죽음의 세계와 사진 밖의 삶의 세계가 공존할 수 있듯이 창문 안의 제한된 세상과 창문 밖의 자유로운 세상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문에서 사진을 발견하도록 하십시오. 공간 디자이너인 저는 사진에서 창문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